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요한 소식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진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타노스 짤로 요게 탁 쳐주니까 대부분 트위터 직원들이 녹아 없어지고 있죠. 이번 주 주중으로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또 이제 트위터에다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트위터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되게 기쁘게 세면대 같은 거 하나 뜯어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죠. 그래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변화를 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과거의 트위터에 따른 기대감도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 트위터가 과거에 NFT, 푸사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 쪽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가 두세 건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머스크 형이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약간의 진통적 싸움으로 인해서 사업에 따른 진정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 구도가 이제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위터의 이제 사업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되게 신기했던 점이라고 저는 좀 꼬집고 싶습니다. 이번에 1조 원 규모만큼 청산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어제 또 이걸 일면식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보게 되면 얼마나 비싼 선물이길래 선물을 했어. 그 선물이 아니라고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원화환산의 1조 원 인상이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만큼 이번에도 청산 규모가 생각보다 높게 찍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롱이 아닐 거야 라고 분위기가 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또 터져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은 숏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고, 숏의 물량이 채워질 만한 시간도 꽤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걱정은 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청산 맵 중에서 2만 1000달러 선에 또 청산 규모량이 많이 적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구간대 또 좀 유심하게 봐야 되겠죠. 그 윗단계에서도 또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를 뚫고 계속 가준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부분을 단기적으로 기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셔라. 그리고 채굴자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판매한다고 해도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계속 채굴자들은 던질 수밖에 없다. 왜? 고정비 지출 부분이 워낙 크고 내년까지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비축에 있는 비상금을 좀 축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4조 원 정도라고 대충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리서치 연구원들이나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별로 좋게 이야기를 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상 현실에 있는 투자 규모에 있는 투자비를 좀 줄여라, 반 정도 줄여라 라는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메타버스가 커져야 그 안에 코인도 많이 활용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타버스에 있는 메타가 좀 더 굳건하게 계속해서 투자비를 집행을 하면서 가주길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정부 메타버스 세무서 구축을 했다. 디파이 NFT 세법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세무당국은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EY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디센트럴랜드 세무소를 설립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에 있는 세계에서 여기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또 그 공간을 또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되게 재밌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ESG에게도 좀 도움이 되죠. 왜냐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거기까지 직접 가서 세금을 낼 필요 없이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교통비도 절감되면서 친환경적으로 뭐 아직은 뭐 전기차가 다 탈바꿈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되면 뭐 이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빨리빨리 집행 비용에 있는 그 환수율 비중이 더욱더 순환율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단점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더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조건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주변 국가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요즘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돈 나올 구멍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조만간에 암호화폐 쪽에 이제 규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세금을 명확하게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앞으로 우리한테 별로 남은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비탈릭이 내년 전망은 확장성에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좀 해보겠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 레이어 1의 블록체인 수위 메인넷 23년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앱토스와 경쟁 체인에 꼽히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수위가 일단 이런 언급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위믹스 코인마켓캡 유통량 변화 미반영 발견에 업데이트한 거 미공시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아니, 위믹스 나온 지 꽤 됐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신속하게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건 변명의 여지인 것이죠. 해당 직원 잘라야 됩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만큼 일을 무능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량을 정확하게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혀했는데 신속하게 안 했다라는 거는 뭐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객관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 직원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은 여러 가지 점으로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겠거니?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팀마다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의미는 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순수하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지 않게 이쪽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적으로 누군가 차단을 시키고 단독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정보 공유가 안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게끔 제대로 좀 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호주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자산 분류세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ENS 도메인 이름 등록 건수 42만 건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코인으로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형태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ENS 도메인 이름으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특히나 ENS 도메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사는 자기에 있는 그 도메인 이름하고 적합한 게 좀 잘 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도메인 때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반기 때도 비싸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가장 비싸게 팔렸던 게 뭐 얼마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은 한 100억 원 정도씩 뭐 거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성금 대기업 웨스턴 유니언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결제 마스터카드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제 패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대형 뮤추얼 펀드 2016년도 이후 현금 보유량이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는 것은 어디로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한테도 또 다른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쌓여져 있으니 언젠가는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때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급속도로 분배를 해서 자금이 집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암호화폐도 일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셔라 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또 연중 숏 청산 규모가 1년간 두 번째로 큰 규모가 기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숏배팅이 커질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맥도날드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해석했던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맥리읍을 출시할 때마다 여전히 좋은 그런 결과값이 좀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점 찍어놨던데 포인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평균치를 보게 되면 거의 이때가 저점이었냐 라고 보게 되면 18년도 때는 좀 다르긴 했지만 거의 상승 부분의 여력에 동참을 좀 해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주식의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5만 명이 넘어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이 이게 어느 정도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어야 금투세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이게 금투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인도 조만간에 세금에 있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매우 정치적인 부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천만 원 부분을 버는 사람이 서민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투자 시장은 돈 벌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서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돈을 벌고 하는 싶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장 안에서 가난한 자와 이걸 나누어서 이 사람들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자이나 이렇게 보는 건 맞지가 않거니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마인드가 좀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벌지 않으니까 대부분 스킬이 좋던지 부자들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나는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5천만 벌고 5천 밑으로만 벌고 끝낼 거예요? 1년에? 그럼 언제 부자가 될 것인가? 언제 여유로움을 가져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들한테도 허들을 만들어서 부자가 안 되게끔 가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공평, 맨날 어떤 쪽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전 매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냐라고 보았을 때 개인만 금투세 부분만 냅니다. 네. 그 기관, 외국인 공평하지 않죠. 똑같이 내던지 안 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내비치는 겁니다. 공평해야 내가 이걸 납득을 하고 세금을 내지. 공평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세까지도 이제 면제되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데 왜 개인만 금투세 부분만 내라고 똑같이 적용이 되면 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기관, 금투세 안 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만 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개미들 안에서도 물론 자산의 분류를 해서 저소득층, 중위층, 고소득층 이렇게 되면 똑같은 근로자인 것입니다. 그냥 적게 보냐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근로소득자인데 왜 그들끼리 싸우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안 좋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저는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주식에 한해서니까 코인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네 라고 하면 코인부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인도 돈 많이 버는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여기서 아주 뜯어 먹으려고 하겠죠. 왜? 주식도 이 정도가 됐는데 왜 코인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을 너희들도 똑같이 먹지 않게끔 해야 돼. 이 법칙이 또 수용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식 부분이 우리도 이게 좀 생각보다 규제 부분이 좀 더 약화가 돼야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형태로 제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 한다라는 부분도 세금을 걷기 위한 체계인 것이고요. 워낙 지금
매우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한다라는 건 그만큼 시선을 많이 돌리기 위한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대마초 피고 스트레스 다 해소해라. 그리고 정치 부분이나 이런 경제 부분 많이 시끄러워도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면 본인들이 혁명이 일어날까봐 자기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독약 같은 걸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가 이제 트위터 판매 수익금에 이제 끝나게 되면 곧 암호화폐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사업 부분이 NFT와 연결적 구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 수익금의 일부분이 암호화폐 부분에 약간 구입 능력,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오면 트위터의 수익성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구매 능력이 트위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리콘밸리 투자사가 주력 펀드 40% 손실이 났다. 그래도 웹 3.0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서 45억 달러를 조성을 했는데 디파이 3.0에 90%까지 폭락하는 침체기가 들어가서 이번에 손실이 40%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이런 회사들은 꾸준하게 이런 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서 한 못해도 2, 3년 안에 수익성을 챙겨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속도 부분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영향과 그 다음에 지금의 금리 인상이 12월달, 11월이 아니고요. 12월달 부분으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점차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원자재의 성향으로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스당 166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7.9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간 원유 재고가 조금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휘발유 부분만 감소가 됐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침체 부분의 구도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벤 란쇼트 캠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엄밀히 말해 연준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정하는 데 성공을 했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고 2% 목표치를 놔버린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조 긴축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큰 위험 요소는 연준의 기조 변경에 따른 지단체 관심과 강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위험성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약간 조바심 없이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투자를 좀 해라 라는 언급으로 좀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보게 되면 미국의 9월 무역 적자도 최대치까지 올라왔고 강달러 수출 감소 영향치가 나와줌으로써 국채 부분에 따른 언급도 요새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부분에 국채 개입을 하겠다라는 앨런 누나에 따른 언급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달러 하락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 시기에 2024년도가 돼야 효과가 체감이 될 거고, IMF가 이제 국가들이 아직 인플레 끝난 거 아니다. 중립 금리 수준만큼은 좀 빨리 올려주길 바라겠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든 씨가 쓰레기 비용 생활고 미국인에게 특히 충격이고 미국 은행들 계좌서 잔고 이상 인출 시 초과 인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미국인들 숨은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간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갭 차이가 많이 날 것이냐 아니면 좁힌 결과값이 나올 것이냐에 따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 통화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 시장 개입에 따른 중국으로 인해서 다시 위안화가 좀 올라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달러 부분도 많이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도 페리티 부분도 1대1 정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한동안 일시적 한동안은 그래도 강달러 부분은 잠깐 쉬어갈 것 같다라는 조짐이 나와줍니다. 일단 다 립서비스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단 시간벌이를 해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파월에 입이 나올 때, 이제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언급은 제발 이렇게 웃음 만큼 제발 무언가를 좀 빨리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 형 믿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산 규모 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부담 요소까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그전에도 기간이 2만에 거의 근접치만큼 계속 매입을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못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 적당량, 왜냐면 이것도 기술적 패턴으로 과거 2017년도 때 2만에 찍었던 물량이 그 밑으로 여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래가 뭐 아시잖아요. 뭐 고래 지갑만 봐도 대부분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 국가 거 고래 물량 다 합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물량이 생각보다 지갑이 움직이는 양이 별로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깔려져 있는 물량에서 뭐 누군가는 뭐 이번에 피터 틀란트인가? 걔가 이야기했던 게 13,000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내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때까지 또 안 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또 못 사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뭐 너무 무섭게 올라가니까 또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점을 맞게끔 기준을 깨지 말자, 원칙을 깨지 말자, 이런 형태로 좀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에 따른 약속, 본인과의 약속인 거죠. 약속만 잘 지켜낸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